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바뀐 게 언제였지 생각했는데 중1 때였어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6학년에서 중1이 됐을 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막 두려움도 있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새로운 것에 처음으로 적응해야 되니까 6년 동안 초등학교만 다니다가 근데 곧잘 적응을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갖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고 제가 친구랑 통화 내용을 옛날에 1조 이야기 채널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그냥 주변에 뭔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그냥도 대면대면하면 먼저 말을 잘 거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렇게 막 먼저 말을 걸면서 친구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6, 7명이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 자전거 타고 놀고 같이 점심때 밥을 먹고 그러다가 한 5월쯤에 어떤 한 친구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각자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전학을 왔으니까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엄청난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희랑 같이 놀게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는 게 그냥 얼음땡 하거나 자전거 타고 멀리 갔다 오거나 스케이트보드 타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는 거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해보자고 한다거나 그렇게 약간 좀 안 좋은 행동으로 놀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애들이 껌을 여기다 훔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올 때 저는 이제 거기 문방구 아저씨도 오랫동안 본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그냥 마지막에 나오면서 혼자 돈을 계산하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조금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착한 척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놀고 하고 같이 지내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집에 주말마다 자기 집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고 가라고. 다 같이 거기서 놀자고 자기 집에서. 그래갖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다 맨날 자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집이 좀 엄한 편이라서 그거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남의 집에서 자는 거는 민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절대로 한 번도 친구네 집에서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 저를 좀 안 좋게 봤을 수 있겠죠. 그래갖고 망아보이다 얘는 이렇게 막 그 친구들한테 주말마다 이제 밤마다 얘기를 하면서 제 욕을 하면서 이제 더 친해졌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중학교 이제 1학년 이제 여름방학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저랑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 전까지 저는 따돌림이란 거 자체를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TV에서만 따돌림 받는다 왕따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주변에서 누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막 누굴 왕따 시킨다거나 그런 거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안 다녀서 그냥 싫어하나 보다, 나를 싫어하게 됐나 보다 이러고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살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제가 모르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의자에 압정을 갖다 놓는다든지 앉았는데 갑자기 하고 깜짝 놀라갖고 봤더니 압정이 엉덩이에 박히고 그렇고 피나기도 하고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심증은 알지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너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러고 사물함에도 찰흙으로 넣어 놓는다든지 가방에 침을 뱉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저를 어느 날부턴가 되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 나이 때는 친구가 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예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멘탈이 엄청 센데 옛날에는 멘탈이 엄청 약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유치원 아니면 유치원 그 이하 때 그때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저학년 때 이제 애들하고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갈 때마다 울었어요. 친구랑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내일 보면 되는데도 오늘 헤어지는 게 마치 이산가족 헤어지듯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로 마음이 여렸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저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친했던 애들이 따돌리니까 엄청 마음이 힘들었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구나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따돌림을 받아도 그 친구랑은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 친구랑 맨날 스케이트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뭐 그렇게 놀았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괴롭힘 딱 늘 하던 괴롭힘만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자전거를 타이어를 펑크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면 40분이나 걸려요. 그래갖고 자전거가 정말 필수로 필요한데 제 타이어가 펑크 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걔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펑크 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펑크 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고치면 늘 펑크를 딱 내놓는 거예요, 타이어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숨겨놔도 막 어느 정도냐면 막 덤불 속에 숨겨놓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못 찾게 하려고. 근데 그걸 찾으니까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기간 단짝이었던 친구가 저를 주도해서 따돌렸던 애가 막 빵도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제 자전거가 있는 데를 말을 해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전거 어디다 오늘 세워놨다, 어디다 숨겨놨다 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놀이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게 너무 크고 그러니까 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이겠죠. 그때는 다니까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방학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또 자전거 그냥 혼자 타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방학이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서점에 갔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서점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딱 어떤 책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 구절에 번뇌를 끊어내는 거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번뇌를 끊어내는 뭐 그런 어떤 딱 그걸 볼 수 있게 광고처럼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게 금강경이었어요. 그 불교 경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그 책을 딱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번뇌, 고통,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금강경 그대로인 글이 있고 거기 밑에 그 해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어려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몰라도 좋은 게 사색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때보다 어떤 그 해당의 주제가 되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도 그 책을 펼쳐놓고 있는 동안 스스로 혼자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뭐 정말 뭐 10번도 넘게 읽었겠죠. 지금까지도 가끔 읽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책에서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에. 저는 불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알게 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진리를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금은보화를 바치는 일보다 더 신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더 가치가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에서부터 번뇌가 시작된다. 그런데 자아라는 건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곱씹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종교에서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진리가 되는 말들을 전달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겪지 않고 먼저 깨닫는 것,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제가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아는 없다 였는데 여러분들도 자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갈 수 없었던 곳에 기적 같은 확률로 뭔가에 당첨돼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선물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차예요. 그게 뭐 페라리일 수도 있고 롤스로이스일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여러분이 애착을 가질 만한 차예요. 그 차를 타고 한 달 동안 뭐 하와이라고 해볼게요. 하와이를 여행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근데 그 차를 여러분은 처음 운전해 보는 거죠. 차를 처음 운전해 보는데 차를 처음 운전해 보니까 당연히 막 차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뭐 누가 문콕을 할 수도 있고 뭐 주차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그 차가 어떻게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들한테 그 죄를 물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런 걸 물지 않아요. 그 차를 빌려준 사람은, 그 여행지에 가게 해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튼 간에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한 달 동안 해야겠죠, 하와이를. 근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페라리를 선물 받았고 한 달 동안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를 받았는데 누가 만약에 문콕을 심하게 콱 해놨어요. 아니면은 주차를 하다가 뒤를 받아서 확 찌그러진 거예요. 너무 안 예쁘게. 그럼 막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여러분들은. 막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고 이거 쟤가 내 차를 박았어? 진짜 기분 나빠. 막 쟤를 미워하고 막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한 달만 딱 하고 차를 반납할 거잖아요.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와이는 이 세상이고 말씀드린 차는 우린 거예요. 우리의 신체든 자아든 그게 우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죽게 돼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되게 좀 빠르게. 많이 읽다 보니까 자아라는 게 어차피 나라는 게 어차피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빗대서 깨달아서 저는 이제 마음이 힘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고, 이제 제가 힘들었던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깨달음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을 훨씬 더 편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면 힘든 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은 마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일,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필요했던 일이야. 내가 그 일 때문에 많이 성장하게 됐고 그건 반드시 겪었어야 될 일이야. 안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거의 뭐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신감과 상처와 막 쉬는 시간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학생이라면 쉬는 시간이 너무 기뻐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싫고, 근데 수업 시간만 기다려지고 쉬는 시간에 막 어떻게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책도 읽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미움에서부터 고통이 오잖아요, 보통. 어떻게 너가 날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더 고통이 증폭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그런 것도 생겼어요. 내가 잘했는데 난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괴롭히면 그것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도 깨달아서 아무튼 그때 방학이 되면서 제가 되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수니까 내가 괜히 싸웠다가 막 더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모든 게 내려놓게 되니까 두려움도 없고 뭔가 선명하게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멘탈이 엄청 강해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나를 괴롭히면 나도 말을 하고 맞서 싸우겠다 해서 막 어머니랑 저랑 통화한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철봉 엄청 많이 하고 막 샌드백도 사다가 엄청 하고 뭐 권투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제 잘 싸워 나가겠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 여행을 즐거운 여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이 저한테 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방학 때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괴롭힐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괴롭히는 놀이를 못하게 됐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제외하고, 이제 저는 어차피 못 보니까 학교에 안 나가니까 다 같이 다른 애들을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을 한 명 한 명씩 막 뒤에서 욕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눈치를 챈 거죠. 얘가 너 따돌리려고 했어, 너도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렇게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그 친구들하고 그냥 놀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됐는데, 저는 또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저는 그거를 혼자만 겪어봤었으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얘가 혼자 밥 먹는 게 불쌍해서 그 저를 따돌렸던 애랑 같이 따로도 가끔씩 먹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머지 친구들이 발견해서 저한테 막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결국은 아무튼 나쁘게 하면 계속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바라본 바로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 하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노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막 손해보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돕는 것은 되게, 나도 일단 돕는 감정이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에 감사해서 언젠가는 또 도움을 제가 받을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찰나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인생이 엄청 큰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왕따였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굳이 누군가한테 말할 뭐 이유도 없고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니라서. 저도, 그리고 저는 힘들었던 일을 되게 잘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때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누가 막 만약에 저랑 뭐 싸웠어도 그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냥 지금 좋은 일만 기억나는, 그래갖고 잘 망각하는 편인데, 나쁜 일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잊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20만 구독 기념으로 제가 진짜 크게 깨닫고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됐었던 게 뭔가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한번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엄청 떨렸었거든요. 내가 막 말을 뒤죽박죽 하진 않을까? 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얘기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니까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